인투TV 10월 2주차 인천투데이 이번에는 창간 특집입니다. 창간 특집이고요. 인천투데이가 2003년 10월 15일 부평신문으로 창간해서 오늘로 인해서 오늘까지 창간 16주년 되는 해입니다. 만 16년 됐고요. 17년 차. 네, 저는 1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네. 2003년 10월 달에 정확히 따지면 2002년입니다. 네. 2002년도에 이제 시민지주를 모았고 그 당시에 이제 주택에는 부평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셨고요. 부평을 포함해서 2002년도에 부평 신문사를 만들 때 인천 시민 한 1000여 명이 주주로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창간 준비호를 내다가 2003년도부터 정식 발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이제 그 취재 영역을, 2013년도에 취재 영역을 인천으로 바꾸면서 시사 인천으로 제호도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 달이죠. 올해 2월 달에 이제 인터넷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이른바 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제호를 인천투데이로 바꾸고, 종이는 심층 기사와 기획 기사로 이렇게 지면을 배치하고 있고, 인터넷은 속보와 시의성, 그죠? 주요 현안들을 빠르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인천투데이에서 17년째 일하고 있는 김갑봉 기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옆에는 차세대 에이스로 부각하고 있는 본인 소개하시죠. 네, 이제 정확히 오늘로 8개월 됐습니다. 김현철 기자라고 합니다. 네, 창간 특집으로 도시재생을 준비해 오셨는데, 네. 균형발전, 저희 인천투데이 이번에 창간 특집 주제가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 네, 균형 발전이죠. 그 중에 이제 도시재생과 빈집인데, 네. 그러니까 신도시는 커지고 있고, 네. 원도심은 이제 줄고 있죠. 인구도 네. 줄고 있고, 여러 가지 줄고 있는데, 어떤 현상을 좀 보이고 있죠? 일단 인구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인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10년간 인구 증감률을 보면 네. 인천 전체 인구는 12.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원도심은 6.5%가 감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신도시는 그만큼 많이 늘었고 그걸 통해서 인천시의 인구는 늘고 있지만 네. 원도심은 계속 줄고 있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원도심이 주는 가운데 신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300만을 돌파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원도심의 대표적인 인구 감소 도시는 어떤 곳이죠? 지금 일단 동구를 들 수 있을 동구.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부평구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부평구도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부평구는 부평구는 내후년이면은 50만이 깨질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50만이 무너진다고요? 네. 와, 제가 부평신문을 할 때 56만 부평 구민이었거든요. 그게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 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한 55만 되는데 56만이었는데 60만을 준비한다고 그랬었는데 도시기본계획이나 어떤 비전을 수립할 때 내후년이라 그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1년 말이면은 50만이 깨진 것이다. 50만이 무너진다는 네. 얘기인가요? 제가 부평 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속상합니다. 네, 동구도 많이 무너졌죠. 네, 동구는 뭐 이미 7만이 무너져서 6만대를 기록을 하고 6만. 있고요. 네, 강화군보다도 적을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인구가.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 환경이 바뀌고, 그죠? 네. 예, 이런 거 이제 뭐 경제 구조도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위주로 발달하기 때문에 그걸로 또 쏠림 현상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원도심과 그 신도시 간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도시재생 분야에서 균형을 깨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주거 환경이 아닐까 싶어서 사실 도시재생을 좀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내가 그 동네에 살면서 집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어떤 인프라들이 좀 잘 구축이 돼야 좀 살기가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 인천의 어떤 이런 교통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신도시로 집중이 되다 보니 뭔가 뭐 예를 들어 철도 또는 이제는 광역버스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원도심에 살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젊은 층이라 하면 젊은 세대라 하면
20대, 30대잖아요. 네. 저는 아닌가요? 40대? 젊은 층이죠. 아, 그죠? 네. 40대까지 그럼 봐주는 것을 하고, 특히 이제 20대, 30대의 특징은, 저 포함해서 40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초반? 이 특징은 뭐냐면, 집이 많지 않아요. 네. 예, 대부분 전세나 월세에 의존하는 구조거든요. 네. 저희 윗분들은 이제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많은데, 저를 비롯해서 그 다음 세대들은 대부분 그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고, 전월세에 의존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교통 편의, 철도, 특히 철도나 광역교통, 네. 버스 이런 교통이 편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생활비를 좀 아낄 수도 있고.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대안으로 도시재생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이 도시재생 활동가나 이런 분들의 얘기는 네. 어쨌든 도시재생도 이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활기도 불어넣고 그렇죠. 좀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애초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도시재생도 사실은 쉽지 않다. 이런 좀 호소와 하소연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청년 세대들, 그러니까 왕성하게 어떤 그 생산과 소비를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이른바 20, 30대 네. 이 세대들이 원도심에서 좀 이렇게 그 윤택하고 네.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인프라가 됐든 교통 인프라가 됐든 네. 이런 것들이 좀 구비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재생은 지금 사실은 기존의 어떤 도시재생은 건물을 밀어내는 방식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도시 정비로 표현을 그렇죠. 도시 했죠. 정비 사업이었죠. 네. 엄밀히 따지면 도시 재생이 아니라 네. 그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네. 이른바 도시 재생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런 어떤 허물기식은 지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공동체, 그러니까 주민 공동체를 꾸려서 주민 간의 어떤 논의를 거쳐서 뭐 우리 마을엔 무엇이 필요할까 또는 우리 마을에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주민 간 커뮤니티 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그 마을의 공동체인 거죠. 네. 나든지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소. 근데 이제 이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보니 마을 주택 관리소를 이제 시에서 만들어 준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사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이 여튼 이 원도심 활성화에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새로운 대안 뭐 네. 이런 걸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서울시가 좀 그나마 인천보다는 좀 더 그 먼저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 네. 서울의 분위기는 좀 어떻죠? 서울은 어쨌든 이 도시재생의 더 윗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회주택 개념을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땅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땅을 매입을 하면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데 이 민간 사업자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수익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이익, 그러니까 개인의 수익보다는 사회적 이익을 좀 중요시하는 이 사회적 기업에게 위탁을 하면 네. 이 사회적 기업이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이 건물은 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 소외계층에게 임대를 해주는 이 토지활용 임대부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 주택 수요가 있는 네. 이른바 이제 제 표현대로 하면 또 주택 소외계층,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주거 취약계층, 그 뭐 청년이나 노인. 그다음에 뭐 신혼부부가 될 수도 네. 있고요. 당장 이제 돈이 많지 않은 그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형편이 넉넉치 않은 분들이 있을 텐데 반응은 어때요? 일단은 아직 뭐 분양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재생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의 어떤 그런 개념도 도입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서울에도 빈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빈집도 해소화하면서 사실 이 빈집이 많다 보면 이 도시가 슬럼화된다든지 그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평가들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인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장 인천은 올해까지 이제 빈집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인천의 빈집은 한 4,000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데 뭐
중에서 사실 안타까운 건 인천의 빈집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호하거나 보통 양호하네요. 네. 그러면. 근데 요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빈집들이 이제 재개발을 노리고 들어온 빈집이나 이런 집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은 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인구 구조가 바뀌었고 네. 주택에 대한 그러니까는 그 예전 같으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잘 됐는데 네. 사실은 인천만 보더라도 부평과 주안이 제일 많았었는데 계속 해질했거든요. 정비사업지구를 사업성이 없고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은 어렵지 않을까. 주택에 대한 그 소유 개념에서 이제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개념으로 네. 청년 세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윗분들은 어른 세대는 이제 그 집을 이제 모기지로 활용하는 게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이미 그런 추세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 서울 보면 이제 성미산 마을에 가면 네. 소확행이라고 있어요. 네. 소중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행복 주택 이게 있는데 뭐 이제 그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뜻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한 뭐 10가구 내지는 6가구 정도 같이 모여 살면서 1층이나 2층에 공동 주방과 공동 네. 공간이 있습니다. 네. 같이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네. 회의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사실 아파트는 워낙 저도 아파트 살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요. 180세대인데 아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180세대면 사실은 시골에서 한 마을보다 큰 규모죠. 크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도시 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튼 커뮤니티 활성화에,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죠. 최근에 키워드는 그죠. 방향은. 맞습니다. 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 그죠. 네. 인천시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천에서 이제 걸음마 단계인 네. 거죠.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실태조사를 마쳤고 마쳤고 이제 그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 네. 중에 있습니다. 네.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돼서 활용 방안까지 이 분야를 앞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네. 우리 김현철 기자가 취재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